임대차 3법의 전셋값 폭등, 매물은 없고 가격은 껑충이라.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한 위기로 봅니다. 자칫 잘못 관리했다가는요, 또 집값 폭등의 위기감,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보시면 2020년 7월 26일에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4년 동안 그 사이인 2년째는 5%만 올려라 하는 게 전월세 상한제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전세를 2년 살았는데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써서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전세 계약이 이제 4년이 기준이 단위가 된다는 뜻입니다. 4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이 폭등했어요. 왜? 4년 동안 못 올리니까. 뭐 2년째 될 때 5% 올리긴 올리지만 제대로 못 올리니까 한꺼번에 4년치를 올리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거 진짜 잘못된 법안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세값이 올라가는 걸 앞으로 향후 4년에 얼마나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집주인들이 전세값 비용을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4년의 경제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아마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도 앞으로 4년 후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예측하는 사람 드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전세값에 대한 보증금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이라고 봅니다. 주묵구구식으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년 동안 올리는 것보다 4년 동안 올리는 것은 2년 올리는 거 2배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요. 그거 아니거든요. 2년 후에 경제가 어떻게 될지 그로부터 또 2년 후에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전세값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전세값이 4년을 한꺼번에 계산하니까 경제의 선순환이 깨져버렸어요. 완전히 깨졌어요. 그러니 집주인들은 4년 동안 올릴 걸 한꺼번에 올린단 말입니다. 보세요. 2020년 7월 26일에 올렸습니다. 그때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4억 9,922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딱 2년이 지났어요. 딱 2년이 지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억 7,792만 원까지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굉장히. 그러면 정확히 2년 사이에 35.8% 올랐다는 거예요. 전세값이 1억 7,87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2019년하고 대비해 볼까요? 2019년은요. 4억 3,698만 원입니다. 4억 3,698만 원. 그러면 2019년 대비 2022년 6억 7,792만 원을 생각을 하면 폭등이죠. 전세값이 진짜 폭등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4년 텀이 되는 게 이제 돌아옵니다. 네, 올 7월 26일이 4년째 되는 데입니다. 4년째. 그러면 7월 26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저는 전세값이 폭등 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입니다. 올 1월 대비해서 전세값은 올라가고 있어요. 1월에 5억 3,469만 원에서 지금 5월에 6억 58만 원이거든요. 벌써 4개월 새에 12.3%가 올랐습니다. 6,589만 원이 올랐어요. 여러분 전세값이 6,589만 원 올려달라고 하더라도 이거 엄청난 돈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1년에 6억 5,089만 원을 죄송합니다. 6,589만 원을 벌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보래. 부자들은 벌겠죠. 대부분의 사람 저도 못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연끌해야 돼요. 그런데 연끌해서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전세를요 낮춰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전세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미 4개월 새에 12.3%가 올라갔는데 과거에
2020년 7월부터 올렸을 때 그때 상황을 감안을 해보면 와 장난 아니죠.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지금 2019년 4억이죠. 4억 3,698만 원에 비하면 4억 9,922만 원도 많이 올랐는데 2022년 6월에는 6억 7,792만 원. 전세 사는 사람들은 지금 최악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누구라도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순서가 되겠다는 생각 저는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시장은 선순환이 될 수 있게끔 돌려놔야 돼요. 지금 전세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결국은 임대차 3법 때문이거든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게 결국은요. 지금까지 전세 관행은 2년 단위의 계약이었는데 이 3법이 생기면서 4년 단위 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바람에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는 것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뭐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전세값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잡을 겁니까? 지금 전세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 저는 충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입주 물량을 보세요. 입주 물량이 지금 계속 줄어들거든요.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전망까지 해놨는데 2년 내에 2년 내인데 2년 새로 됐네요. 2년 내에 33.9%가 줄어든다. 12만 4,197가구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현재 전세값이 올라가는 거 54주 연속 올라갔거든요. 52주가 1년이잖아요. 54주면 1년하고도 2주가 더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세값이 안 그래도 올라가는데 전세 입주 물량은 적고 계약 단위는 2년에서 4년으로 바뀌었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전세값이 폭등한다는 이야기 안 나올까요? 저는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 입주 물량이 36만 5,963가구였거든요. 2024년 올해는 33만이에요. 33만 1,729가구입니다. 내년엔 더 줄어든다는 거 24만 1,789가구. 결국 말입니다. 전세값이 폭등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지표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세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집값을 밀어 올리거든요. 집값을 밀어 올리는 것 이거 충격이 됩니다. 실제로 아파트 매매값이 올라가는 거 10주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서울 아파트가. 물론 매매폭이 많이 크지는 않아요. 0.01%에서 0.06%까지 사이니까 박스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밀어 올린다는 게 중요해요. 전세값이 더 올라가면 더 밀어 올릴 거 아니에요. 또 올라가면 또 밀어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충격이 된다는 거죠. 실제 매매값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4월에 11억 4,223만 원이에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그러면 여러분 최고로 올라갔을 때가 2022년 4월에 11억 5,778만 원이었거든요. 4,222만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이제. 이러다가 또 서울 집값 폭등한다는 이야기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늘 여러분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을 보면 진짜 어렵죠. 지금 이대로 간다면 결국 임대차 3법이 전세값을 폭등을 시키고 폭등된 전세값은 또 집값을 밀어 올려서 집값까지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현재 지표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진짜 답답한 게 이 내용은요. 전문가라면 다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임대차 계약이 2년 단위로 하다가 4년 단위로 하면 당연히 말입니다. 전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 고치자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정작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대안이 없어요. 뭐가. 안 움직여요.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고집을
꺾지 않고 고수하고 있고요. 도대체 정치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가요?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해요. 국민들은 그것도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나 몰라라고 하는 모양새 참 죄송한데요. 예,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서 시장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게 저는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통이다. 제발 시장 현장에서는 난리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다는 건 참 안타깝게 거지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누굴까 싶어요. 결국 말입니다. 각자 도생만이 답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금 전셋값은 지금 올라가는 게 서민들이잖아요. 서민들. 그 정도로 어려워진다는 거. 저는 그게 결국은 최악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거 개선해야 된다. 변죽을 울리지 말고 핵심을 찔러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엄청 강조하는데 여전히 변죽만 찌르고 있으니까 솔직히 답답할 따름입니다.